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아침부터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무릎까지도 안 왔습니다. 어깨에서는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무릎까지도 안 왔는 이 시점에 왜 매도 시점을 고려하시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 아닙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앞으로의 업데이트가 남아있고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까지 나온다. 또한 EDXM에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러한 이벤트들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부분이죠. 근데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도하고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고 이렇게 매매하면 절대 수익 구간 빠르게 오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차트 어떻습니까? 오늘 날짜 해당되는 부분 1.8%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 보이시죠?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차트는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이제야 바닥을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일봉상 보게 되면 너무나 높은 고점이니까 이제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확실하게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제야 이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36,150원 라인, 여기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다시 여기까지 떨어질 확률도 있어요. 왜? 탄탄하게 지지를 만들려면 이 바닥을 여러 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투자의 비중을 맞추어서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매수 해당되는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일봉상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이제야 확실한 지지라인을 뚫고 올라섰다. 이제는 고점이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전 머지 업데이트 때 어땠습니까?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때 가장 강력한 상승력을 보였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다. 제가 이 부분을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당연하게도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그 부분에 고래들이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 보시죠. 엄청난 많은 거래량이 몰라 들어왔죠. 근데 하락했을 때 보시면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바닥을 확인했을 때 17,800원대 거래량이 다시 올라오면서 고래들은 매집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중을 확보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고래들은 왜 이더리움 클래식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왜 매도를 안 했을까? 당연하게도 이더리움 클래식의 다음 목적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EDXM, EDX 마켓이라고 합니다.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기관들이 판매하고 기관들이 매매할 수 있는 곳이죠. 자, 보시면 지금 딱 3개만 상장되어 있죠. 원래 여기에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거든요. 자, 비트코인 캐시는 왜 상장 폐지가 됐습니까?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하게도 중국 입장을 고려 안 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채굴량이 가장 많은 게 비트코인 캐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상패의 요인이 가장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이 카드는 누구가 될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비트코인 SV 또한 확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EDXM에 상장될 확률이거든요. 자, 상장하게 된다. 엄청난 상승력을 갖고 올 거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서도 매도할 이유가 절대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면 다음 목적지는 어떻게 될까?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이 이더리움의 권리 테스트에서 덴쿤 업데이트를 확정졌습니다. 언제입니까? 1월 17일이에요. 오늘이 언제예요? 1월 12일이죠.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확정된다. 업데이트가 확정되면 또 재료 소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비트코인 ETF가 해당되는 상승에 대해서 승인되고 나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이더리움이 뜬 계기가 뭐냐? 비트코인 ETF의 재료가 소멸되었고 이더리움의 재료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이지 않냐? 그러면 이더리움 덴쿤 업데이트 하게 되면 다시 또 재료 소멸이니까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는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이번 1월 17일 날 업데이트하고 끝났다 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ETF에 상장하고 이 부분이 승인되는 게 끝이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 부분은 이더리움의 상승 장과 확인을 같이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1월 12일 날 오늘 날짜에 아침엔부터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왕을 증명했습니다. 대단하죠? 왜 이런 말이 드냐? 비트코인 ETF를 승인되고 나서 다음 플랜은 뭡니까? 바로 이더리움 ETF예요. 자, 이더리움 ETF 도대체 이 ETF가 뭐길래 이렇게 흥분을 할까? 자, ETF라는 거는 제도권 자금이에요. 펀드라는 겁니다. 자,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들 누굽니까? 기관이고 기업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무조건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ETF가 상장되고 ETF가 비트코인에서 이제 알트코인 넘어가면서 더욱더 커지는 상승력을 가져온다. 당연하게도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은 이제 떳떳하게 금융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 이걸로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 때 이더리움은 더 큰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덴쿤 업데이트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ETF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더리움 클래식이 EDX의 마켓에 상장한다면 더욱더 큰 상승력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4만 원 넘었으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고래들은 전혀 없겠죠. 이게 확실한 바닥 박스권을 이제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1차, 2차 목저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추세가 쭉쭉쭉쭉 급등을 계속 보여줍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급등을 보여줄 수 없냐? 급등하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달라붙겠죠. 그거를 고래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다가도 다시 떨어뜨리고 상승하다가도 다시 떨어뜨리고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만드는 게 고래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시장에선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정이란 건 뭐예요?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이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우리는 매도를 쉽게 하고 또 올라가니까 매수하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수익 구간 달성 못합니다. 우리의 시드머니만 없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이전 머지 업데이트 때 상승력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업데이트가 어떠한 상승력을 갖고 올 건지 또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고래들이 왜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모든 부분들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은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거든요. 저의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제가 문자를 먼저 넣어드리고 카톡방 주소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 다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거듭거듭 강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이 이제는 금융시장에 넘어왔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자, 보세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은 투자재로 자리를 잡았다. 자, 한국은행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기준점이다 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이제는 이 ETF가 알트코인의 ETF로 넘어간다. 그 관점은 제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수익권이 더욱더 크게 안정적으로 가져올 만한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ETF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ETF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면 이 부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블랙록이 누굽니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예요.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 신청했을까?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7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규제가 공격하고 있어도 SEC가 시장을 공격하고 있어도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을 대변한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2021년도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코인 시장에 엄청난 상승장을 갖고 왔어요. 이때는 코로나 시즌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답니다. 근데 21년도에서 24년도 엄청나게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24년도 뭐가 있습니까? ETF 당연하죠. 이미 승인되었고 알트코인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반감기. 코인의 채굴량이 줄어든다.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 상승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당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뉴스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물 ETF 승인이 어떤 걸 다가옵니까? 26조 원의 자금이 쏟아지는 것을 만들어낸다. 자, 이게 지난 11월 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현물 ETF의 승인이에요. 현물 ETF의 승인, 비트코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알트코인 대부분이 모두가 다 속해져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이 반감기, 채굴량이 줄어드니까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시장 2024년도를 앞으로 대대적인 상승장이 나올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자, 이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시죠. 자,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길래 시장은 환호할까요? 자, 공화당 후보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된다. SEC 권한이 과도하다. 자,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야. SEC 규모는 축소할 거야. 자, 이렇게 공약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선이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대통령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무엇을 합니까? 투자를 해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공약을 제대로 펼치지 않으면 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못 받아요. 그래서 SEC가 지금 엄청나게 까불고 있는데 이 아이들 언제까지 까불 수 있을까요? 민주당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요. 24년도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 그렇다면 시장은 급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간다고 따라서 매수하지 말고 떨어진다고 그냥 매도하지 말고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지금 현재 위치가 이더리움 클래식 현재 위치가 이 박스권만 돌파했을 뿐인 건데 여기에서 매도를 한다? 이건 아니죠. 확실하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투자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보셔도 좋겠죠. 복권 긁는 거 아닙니다.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더리움의 확실한 상승의 모멘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멘텀이 확실하게 빛을 발했을 때 이 박스권을 돌파했던 것처럼 2차, 3차 박스권은 당연히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은 목표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고 확실한 고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니까 이 단가만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모멘텀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거 제가 확답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입니다.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제가 먼저 넣어드릴 거거든요.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는지 이 부분만 판단하셔도 절대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 모든 부분들 하나씩 제가 따로따로 직접 챙겨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드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